개발의 얘기는 좀 이따요. 사개발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여러분이 경매 받을 때 이 얘기 모르면 안 되죠. 되게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기본적 얘기를 딱 정해놓고 쫙 분석을 해드릴게요. 일단 공법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있으면 이 법은 이 공법 사개발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해요. 괜찮죠? 예. 괜찮은 거 맞죠? 예. 마스크 쓰고 하시는 게 좋겠고. 연락 그런 건 아니시죠? 예. 자, 그러면 사개발에 대해서는 공법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딱 하나의 원칙이에요. 이거 한 줄은 딱 기억하세요. 이걸 딱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여기다 놓고 안 풀리는 게 없어. 공법이 한 줄 딱 놉니다. 뭐냐? 공법은 사개발을 위해서 목적을 둬요. 이 목적을 위해서 일단 인간이 하게 되는 일정 행위를 규정해요. 그럼 규정된 행위에 대해서 공법의 스타일은 막바로 스톱을 걸어요. 하지 말라 해서 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을 제시하고 이게 통과되면 조건에 맞는 사람은 통과되고 안 맞는 사람은 다 통과 안 시켜서 목적을 이루는 거죠. 이게 공법이에요. 아직 감이 안 잡히죠?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게요. 공법이 가장 기본 원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자, 조금 급하지 않게 공법은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개발을 해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뭐다? 선계획 후개발이죠. 그러면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이거를 도시가 세워요. 누가? 특광시군이 도시라고 해요. 이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개발을 하는데 이 원칙을 대한민국 국토가 있다면 이 국토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이용하게 되는 법을 만들었다. 이게 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 이 법은 기억하셔야 돼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 계획이 있고 이 계획을 딱 읽으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에 따라 개발될까가 나와요. 물론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볼게요. 계획을 세워서 개발하기로 한 땅이 개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계획이 없는 땅이 개발되는 일은 절대 없다고요. 이해됐어요? 왜? 계획이 없는 땅은 절 보세요. 공개발도 갈 수가 없어요. 이해되죠? 계획이 없는 땅은 사개발도 어려워. 왜? 저쪽에 우리 아까 배웠던 행위 제한이 강화되어 있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국계법이 이런 내용을 정해서 자기 법 목적을 정해요. 왜? 계획 없는 개발을 막느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목적이 있으니까 행위를 규정하죠. 여러분의 일정 행위에 개발행위라는 게 들어가요. 자, 이런 얘기 볼게요. 개발하는 하나. 여러분 땅에다 농사 져요. 이 땅은 개발된 느낌이에요? 그대로인 느낌이에요? 그대로 있는 느낌이죠. 아니, 그 정도도 감이 안 오세요? 다시요. 땅이 있는데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막 자라가 이제 그냥 뒀더니 임야죠, 임야. 이런 땅은 계속 지으면 개발되는 느낌이에요? 개발 안 되는 느낌이에요? 안 되는 느낌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이 땅을 갖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건물을 져요. 이건 개발되는 느낌이에요? 안 되는 느낌이에요? 개발된 느낌이죠. 이 땅이 야산인데 이걸 닦아서 토목공사에서 평탄 작업했어요. 이게 토목공사, 토지형질 변경이라고 해요. 이거 개발되는 느낌이에요? 아니에요? 느낌이죠. 이해되세요? 여기다 공작물을 설치해요. 막 큰에서 전광판 설치해서 지나가는 고속도로에서 간판을 보게 해요. 이런 것도 개발되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이런 것들이에요. 토지를 분할하고 이런 건 다 허가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스톱이에요. 못한다는 거죠. 그럼 하고 싶어. 허가받고 해. 기준은 뭐다? 이걸 다 정해놔요. 안 맞으면 개발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 해볼게요. 한 분이 제주도에 땅 샀다가 제주도 분이에요. 자기가 제주도 사람인데도 이 땅을 샀다. 물론 이분이 단점은 제주도에 태어나서 서울에서 직장 다니다가 돈 좀 벌어 퇴직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1년 정도 살다가 제주도가 좋으니까 그 땅을 사서 집 짓고 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다 묶였죠. 왜? 보니까 이렇게 해서 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있고 여기 집들도 쭉 있어요. 근데 이 땅을 사서 집 지려고 하니까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형질 변경은 개발행위가 대상이죠.
용도 지역은 가만히 보니까 자연 녹지예요. 자연 녹지는 다 집 짓거든요. 그분이 결국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여기 다니면서 일요일마다 공포경찰서관 여기 들었던 분이에요. 인원이 제주도 분이 세 분이니까 그 셋 중에 한 분이에요. 두 분은 이런 사고 안 냈던 중개업하는 분이었고 한 분은. 근데 여기 있는 이분이 제주도에 가서 그게 된 게 왜 이렇게 됐느냐? 간단해요. 땅을 사서 건물 질 줄 알았죠. 다 지니까. 그리고 부동산도 다 저 이렇게 해서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땅 사서 건축허가를 내려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개발행 허가 기준. 제주도에 너무 많이 사람 들어가지고 지하수가 고갈되게 생겼다. 그리고 막 지어서 수도가 하수관광가 없으니까 공공하수 관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정화조도 내는데 침투수로 막 내려가더라도 이제 지하수도 오염된다. 안 되겠다. 올레길 도로 스타트에서 끝점이 있다면 제주도 조례. 올레길 스타트와 끝점 사이가 도로 폭이 6m 미만이면 10가구 미만의 건축을 위한 형질병에만 인정한다. 이게 딱 생긴 거예요. 여기는 올레길 큰 도로 있죠? 올레길 사이에 딱 보니까 17km 안에 너무 많네. 17km 1.7km 안에 집이 14가구가 있어요. 나머지 땅 어느 땅도 건물 못 져요. 소름 끼치죠. 싸하죠. 여러분이 이 땅을 예를 들어서 4억 주고 샀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면 제주도는 펜션이 돼요. 원래 펜션이 뭐냐면 읍면적 거주자에 대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민박집을 인정했거든요. 이 민박집의 시초가 펜션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제주도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라도 펜션 줄 수 있어요. 10채까지는. 이거 사서 여기다 10채 짓겠다 땅을 딱 샀죠. 내가 한 채 살고 9채는 펜션 운영하면서. 이해되죠? 안 되죠. 4억 정도 주고 샀어요. 이 사람은 현찰이 2억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융자가 한 2억 남은 4억 갖고 나머지 10채 짓고 이렇게 해서 펜션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안 돼요. 이제 뒤늦게 이거 상담으로 왔다가 이거 배우겠습니다. 여기서 공법성에서 사관 되고 배우면 배울수록 이 생각을 해요. 이거에 대한 아픔만이 아니라 자기가 옛날에 뭔가 하려고 했던 거 소름 끼치고 무섭대요. 안 했으니까 다행이죠. 몰랐으니까 그렇지. 이제 지금 제주도 가끔 가면 뭐 이렇게 수업 끝나면 와서 이제 밥도 사주고 가는데 모처럼 만나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아픔을 공유되는데 얼굴이 밝아졌더라고요. 벗개가 풀렸다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제주 농사져요. 농사지다 보니까 마음을 다 비우고 농민의 마인드가 되니까 너무 내가 세상에 너무 욕심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걸 내가 축한다고 해야 되나 위로를 해야 되나 답을 못 내고 왔어요. 여러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런 땅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결국은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해당밖에 모르면 실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허가 기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안 받을 땅 받은 거죠. 이해되세요? 다른 얘기 해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 도로가 있는데 보세요. A가 여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근데 건축허가 받고 여기다 조금 짓다 보니까 토목 공구리 좀 치다가 부도가 나서 토지만 경매 나와요. 토지만 경매 나오게 되는데 위에 구조물을 보면 구조물이니까 법지권 성립여지 있으면 써있지만 건물이 없잖아요. 문제 없죠. 유치권 얘기하는데 유치권도 어떻게 해요? 건물 짓는 유치권은 토지에다 대항 못하니까 내가 고수예요. 자신이 있어. 10억짜리를 어떻게 해요? 2억에 받은 거예요. 2억은 너무 심했다. 5억에 받았어요. 그래서 막 SNS에다 쳐발라 이제 막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고수라고 막 했다. 그럼 막 그쪽 사이트에 보면 막 아무개님 뭐 닉네임 쓰니까 성투하셨네요. 막 고수네요. 뭐 다음에 나도 껴주세요. 써있잖아요. 보면은 솔직히 이런 얘기 해볼게요. 이런 얘기 한 2달 지나면 갑자기 SNS에 있던 카페에 있던 글들이 딱 지워져요. 엮인 거 아니까. 잔금 못 내고 막 그래요. 유치권, 법치권 나 깰 수 있어. 깬다고 쳐요. 그러면 이 땅은 A가 이 땅을 토목공사할 때 토지형질 변경인 개발행위허가 받았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면 B가 낙찰 받을 때 B는 낙찰을 뭘 받은 거예요? 토지를 받은 거예요. 하지만 이 땅의 인허가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A한테 있어요. 이해되죠? 그럼 공법적 인허가권 푸느냐 못 푸느냐 이제 이게 등장하죠. 못 풀어요. 왜? 이게 인허가권 이게 나오게 되면 개발행 인허가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에 관련된 공법적 건축허가 막 이게 다 연결돼 있거든요. 짓고 보니까
인허가가 취소가 안 된대요. 승계도 안 된대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늦게 됐지만 개발권은 쟤한테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까 도로 옆에 있는 임야산 거랑 똑같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B는 인허가가 얘한테 있고 이게 지금 취소가 안 되면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을 이기는 지는지도 그것도 경유 변수가 틀리죠. 변호사 가서 얘기하면 변호사 몰라요. 변호사를 자문 굉장히 전화 많이 옵니다. 그럼 경우에 따라서 이건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싸우고 이건 안 되네요. 이건 이렇게 싸우면 이걸 깨니까 이건 나머지가 무너지면 됩니다. 이렇게 상담해 주거든요. 저한테 배운 제자들 강남에 많이 있어요. 이 친구들한테 쑥 듣고 막 한 분들이 와요. 와서 상담해요. 한숨 팍팍 쉬어요. 그럼 내가 요즘은 와서 물어보면 이거 먼저 혼자 하신 거예요? 주변에 누가 했습니까? 물어봐. 왜? 제자들 케어해야 되니까. 네가 이거 잘못됐다. 실은요 아무개 선생님 가르쳐줬어. 이 소리 나와요. 그럼 내가 걔랑 대립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모여서 나 굉장히 싫어 이제. 내가 뒤에서 흔드는 것처럼 되니까. 근데 그런 게 싫어서 요즘 누가 하면 저도 잘 몰라요 하고 말아요 이제. 나중에 등록해서 수강생 되면 상담하지만. 근데 또 그것도 가서 물어보면 뭐 모른다더라. 이 소리만 또 하는데. 몰라서 모른다는 게 아니라 개입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B는 여러분이 받았어요. 5억에 받았는데 개발은 A한테 딱 쥐고 있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얘는 밀어내고 내가 벌었다는데 얘한테 협상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네가 도장 찍어주면 인허가 없어진다더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A면 아, 내 땅을 산 사람이 당신이야. 사업 잘해보세요. 정말 여기 못 다니는 꿈이 있었는데 이 땅에 못 다니는 꿈을 당신이 잘해서 이뤄주세요. 이래요. 그렇게 세계성을 사는 사람은 조금 이렇게 인생을 좀 성악설이라는 거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얘기, 이런 상담 사례가 많아서 그 다음 얘기도 해볼까요? 이게 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야. 난 다 겪고 사람들 보고서 간접 경험을 본 거 얘기하는 겁니다. 협상 1억 해주자. 그래서 1,000만 원 먼저 줬대요. 그리고 9천만 원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겨우겨우.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1억에 딱 퉁쳐서 이제 됐다. 됐는데 갑자기 A가 전화 옵니다.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인허가가 있는데 알파 인허가, 베타 인허가, 감마 인허가 있는데 알파, 베타는 내가 넘길 수 있대요. 근데 감마 인허가는요. 여기에 대해서 건축주 명의 변경 문제 가처분을 넣네요. 누가요? 제 채권단 A, B, C가요. 얘들이 동의 안 해서 못 넘기니까 걔들도 만나보세요. 만났습니다. A, B, C가 냉대를 해요. 당신 뭐 여기랑 공부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경매를 받고요. 나도 몰라서 살려고 얘한테 매달렸더니 얘가 해준대서 일단 한 겁니다. 그래? 나는 얘한테 2억 넣었는데 한 푼도 양보할 생각 없어. 나는 3억 넣었는데 한 푼도 양보할 생각 없어. 얘가 그럽니다. 조용히 있다가 나는 10억 밀어줬는데 다 떼어서 한 푼도 양보할 생각 없지만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보지 맙시다. 우리 각각 손해본 거에 대해서 20%씩만 받는 걸 합의해 줍시다. 뭐 이 소리에 이제. 그럼 얘가 지금 도와주는 건지 막 헷갈려 이제. 2억에 20% 4천, 3억에 20% 6천, 10억에 20% 2억. 그럼 3억 넘게 들죠. 그럼 이거 다 주려고 보니까 얘 주고 주려고 보니까 내가 이게 지금 10억짜리 5억에 샀는데 9억이 막 들어가요. 그죠? 그럼 1억이라도 싸게 샀죠? 맞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 생각하지 말라고요. 왜? 10억짜리를 내가 9억에 샀다면 나중에 10억에 팔아도 1억의 세금밖에 1억에 대한 이득밖에 없는데 이거는 5억에 샀기 때문에 내가 합의 준 거는 비용 처리 안 돼요. 이해되죠? 그 사람이 그래도 싸게 샀잖아요. 근데 개발하고 나니까 팔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양도세에서 또 뒤까지가 나면서 다 손해보고 손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용히 지내요. 한 3년 지나고 조용히 지내더니 또 나타나서 뭐 이름 닉네임 써서 하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계속 코미디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법적 개념이 어떻게 해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법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이겁니다. 아까처럼 가치를 변화하지만 두 번째는 어떤 가치 변화를 위한 행위자니 뭐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진행되는 땅이냐 아니냐 ING가 문제예요. ING. 현재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 그럼 이런 것들 여러분 특수물건이라고 해서 유치권, 법치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어제 보니까 무슨 대왕 무슨 근데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자 앞에 찍어서 막 하면서 100억짜리가 10억까지 떨어져 이거 어떨까요? 이거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국법 적용이에요. 이런 거 쓴 게 하나도 안 됩니다. 이거 받으면 돈 다 아끼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잖아요 지금.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딱 그 밑에 댓글 한 줄 썼어요.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구법 적용 점점점 이렇게만 써놨어요. 바보 아니면 이거 읽고 알아보고 내리겠죠 빨리 그거. 근데 아예 그런 걸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럼 다시 볼까요? 국계법 말고 또 뭐야? 농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농지법은 정말 잘 알으셔야 돼요. 농지법의 목적은 식량안보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까요? 농지가 10,000평 있어요. 이 땅을 농사진다. 이 A라는 사람은 농사지니까 1년에 5천 벌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감하게 10,000평의 땅을 5,000평 팔아요. 이 돈으로 다가구 50개를 줬어요. 그럼 한 지역에 다가구 50개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한 뭐예요? 재력가입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수원이라고 해볼게요. 수원 외곽에 농지 10,000평 있는 사람이 다가구 50개 주니까 나오는 현상. 국가 입장. 얘가 다가구 50개 줬어? 주택 부족 문제가 해결돼서 집값이 안정돼요. 좋죠. 다시요. 지자체 입장, 수원시 입장. 얘한테 농지 10,000평이라 삥을 뜰 때 한 350 뜯었는데 다가구 50개예요. 어떨까요? 보유가세가 1년에 1억은 거쳐요. 지자체 재정이 넉넉해요. 아주 만족하죠? 개인의 입장. 1년에 5천 버는 게 아니라 다가구 50개면 수원 같은데 50개다. 한 달에 1억 벌어요. 이해되죠? 모든 사람이 행복해서 모든 농지를 다 까 뒤집어서 공장, 창고, 숙박시설, 음식점 다가구 드셨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단번에 어떻게 해요? 국가 GNP가 막 6만 불로 뛰어들면서 선진국에 진입하고 3위권 막 좋아요. 근데 놓치는 게 있죠. 또라이 트럼프가 불러요. 그래서 강경회 장관이 갔더니 얘기합니다. 야, 우리나라 한국군 잘 싸우잖아. 니네 한국군이 잘 싸워요 정말. 잘 싸우니까 어느 정도 잘 싸우냐면 우리나라 지금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 사령관이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이 싸우면 누가 이길 거냐 했더니 단박에 얘기합니다. 한국이 이긴다. 왜? 해군과 공군력에서는 일본이 압도적인데 1개 대대만 지상병력이 일본에 상륙하는 순간 일본은 사륙장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본 군인들을 알아요. 한국 군인을 알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가 한국이 무서운 게 전쟁이 딱 나면 군인은 거의 다 서로 미사일 쏴서 죽어요. 그럼 민간인만 남았죠? 일본의 민간인들은 총 쏠 줄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저도 쏠 줄 알고 여기 있는 남자분 중에 10명 중에 1명 빼면 나머지는 다 쏠 줄 알아요. 총 쏠 줄 아시죠? 여기 총 쏠 줄 아시죠? 군대 갔다 오시면 다 쏘잖아요. 걔들은 총 좀 어떻게 탄창 끼는지도 몰라요. 이해되세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군이 그렇게 잘 싸우니까 야 이란이랑 전쟁할 테니까 한국군 4만 명 줘봐. 무기는 우리가 댈게. 싫어요. 우리가 왜 남의 전쟁에 끌려갑니까?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야 그래 니네 농업 다 포기하고 건물 줬지 우리가 쌀 90% 수출해 주는데 다음 달부터 1달러를 2달러로 옮기고 그 다음 달에 3, 4, 5, 6, 7, 8달러 10개월 동안 1달러씩 올릴 거다. 10개월 후에는 10배로 니네 쌀 사가는 거다. 해볼 수 있으면 해봐. 자, 귀국한 강경화 장관이 보고합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에요. 어떡할래요? 보낼래요? 아니면 쌀값 올리는 데를 받아칠래요? 아니면 굶을래요? 답이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량 안보를 위해서 논바닥을 개발하는 것은 농지 전용이야. 이거 스톱 이런 거 하지 마. 하려면 허가받고 해. 기준은 뭐다. 이걸 다 정해놔요. 이해되죠? 그럼 이게 안 맞는 땅 개발이 안 돼요. 실제 얘기를 해볼까요? 저를 보세요. 약간 상담했던 사례를 경매 쪽으로 편집해서 얘기해 볼게요. 가보니까 땅이 이렇게 있는데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가보니까 계획관리 지역인데 땅이 이렇게 있어요. 지목은 전입니다. 전이고. 여러분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땅이 경매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동일 용도 지역의 동일 지목인 상태라면 이게 200만 원인데 이게 경매 감정된 게 150만 원 돼 있고 현재 100만 원까지 떨어졌다면 여러분 이거 땡겨요 안 땡겨요? 땅 이게 마음에 들어요 이게 마음에 들어요? A와 B 중에 뭐가 마음에 들어요? A가 마음에 들죠. 네모 반짝이 마음에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농지법을 모르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일단
일반적인 땅은 네모 반듯한 땅이 좋은 게 맞아요. 하지만 농지는 네모 반듯한 땅은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선조들이 농사를 때 땅을 네모 반듯한 필지로 썼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거는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농지의 교환, 분합, 병합 등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농업 쪽 투하 자본이 들어간 땅이에요. 정리되세요? 제 제자 중에 저쪽에 뭐 강남에 저기하는 친구인데 진짜 잘 나가요. 누구라고는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이름을 명의를 떨치니까. 근데 저는 그 약점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상당히 나에 대해서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래 한대 강의를. 맞긴 맞아요. 20년 넘게 22년 했으니까. 근데 그 친구 볼 때 나이는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오래 했으면 나이가 많아야 되는데 오래 한 놈 지금 나이가 젊거든요. 거의 끝날 때 같이 끝나면 계속 그 그날에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나 봐요. 내가 이제 대수 좀 케어를 하려고 하는데 케어가 안 되는 게 물건에 대해서 딱 들어올 때는 안 되잖아. 이거 어때요? 물어보는데 안 돼요. 이거는 왜? 네모 반듯하죠. 이거는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토지의 교환 분합 병합을 해서 우량농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든 땅은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남자분들 군대 가기 전에 대학교 갔어요. 돈이 없어요. 국비장학생 신청했더니 군비장학생이 됐어요. 국방부에서 돈을 줘요. 4년 딱 학비 지원 받고 졸업하죠. 삼성에 합격했어요. 나 삼성 못 갑니다. 나는 국가에서 4년 잠깐 받았으면 그 돈으로 받은 국가를 위해서 8년 정도 의무장교 해야 돼요. 의무병무이다. 이해되시죠? 그럼 8년 지나서 취직하면 몰라도 그때까지는 딴 거 못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지의 효율적 영농을 위한 농지의 교환 분합 병합이 있었다 이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이 땅은 개발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것도 어떻게 해요? 딱 낙찰받고 보니까 예를 들어 농지용계획에서 30년간 농지를 쓰겠다는 거, 식량 안보를 해서 쌀 농사만 짓겠다는 거 약속하고 이 땅을 교환 분합했어요. 이해됐죠? 지금 몇 년 지나냐면 7년 지났고 이걸 여러분이 받았다고요. 이 사람은 23년간 개발 못하고 농사 짓는 땅이에요. 이해되죠? 안 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다른 거랑 틀려. 일반 농지가 아니라 우량농지는 병사 안 줬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재 바로 들어와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이 사람은 또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요. 자기의 양말을 벗고 신발을 벗고 논바닥에 첫 발을 디딜 때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디딜 때 발가락 사이사이 진흙이 올라옵니다. 그 느낌 싫어 2년 지나니까 쑥쑥 들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의 집 올 때 이런데 여러분 오래간만 오면 음료수 싸우잖아요. 이런 분들 상담 끝나고 2년 뒤에 올 때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바리바리 싸워요. 도자기에다 내가 농사 짓는 건데 호박 있고요, 가지 있고요, 배추 있고 오이 주고 잔뜩 줘요. 이거 드세요. 친환경입니다. 유기농 농약 안 썼어요. 교수님 드세요. 그리고 가요. 음료수 안 사왔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잡잡해요. 집에 갖다 주면 우리 어머니 와있으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좋다고 얘기해요. 확실히. 근데 나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파요. 그 사람 처음에 이거 살 때는 농사 지려고 산 게 아니었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모르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왜 드리냐면 잠깐 다시 보세요.